양양 언니, 오늘 나 좀 할 말이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거야. 앞머리가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거울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왔거든. 근데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 앞에 앉은 아저씨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인데, 내 머리 봤다 싶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핸드폰 보다가 잠깐 시선을 올렸을 뿐인데, 저 사람도 봤겠지 싶고. 회사 도착해서 화장실 가서 머리 다시 만지면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혹시 내 머리를 봤을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 회의 시간에 발표하다가 숫자를 하나 잘못 말한 거야.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 뛰고 회의실에 있는 15명의 시선이 전부 내 얼굴에 꽂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이 자꾸 재생돼. 팀장님이 분명 실망했을 거야. 옆에 앉은 선배가 한심하다고 생각했겠지.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언니,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 느낌 알지? 오늘 사연 하나를 가져왔어. 읽어볼게. 양양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회사에 다닌 지 3년 된 직장인이에요. 저는 요즘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팀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건배사를 하게 됐어요. 별거 아닌 건데 말하다가 중간에 말이 꼬인 거예요. 우리 팀의 번영을 위해라고 하려다가 우리 팀의 번하고 더듬었거든요. 그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다들 가볍게 웃은 거였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웃음이 제 귀에 꽂혔어요.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고 자려고 누웠는데 또 떠올랐고 다음 날 출근하는데 또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래요. 새 구두를 사서 신고 가면 사람들이 제 발을 볼까봐 자꾸 책상 밑으로 발을 넣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 다른 팀 사람들이 쟤는 왜 항상 혼자야 하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바쁜 척 핸드폰을 봐요.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자주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참을 때도 있어요. 제일 힘든 건 연애할 때예요.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커피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상대가 그걸 봤을까? 긴장한 티가 났을까? 그 생각에 대화에 집중을 못했어요. 상대가 시계를 한번 봤는데, 나한테 관심 없구나. 빨리 끝내고 싶은 거구나 하고 확신해버렸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시계 보는 게 뭐 어때서? 습관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 모임도 너무 싫어요. 다들 제 얼굴을 보면서 살쪘는지 아직 결혼 안 했는지 직급은 뭔지 평가하는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말, 한 행동을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도 알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 남들은 그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른 거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 순간에는 정말로 온 세상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언니, 이 사연 읽는데 나 가슴이 좀 먹먹했어. 왜냐면 이 언니가 말한 이 부분 있잖아.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야. 주변에서는 쉽게 말하잖아. 신경 쓰지 마. 아무도 너 안 봐. 너 생각만큼 남들이 관심 없어.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 언니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리고 이 모든 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이게 꺼져? 안 꺼지지. 그리고 이 언니가 제일 힘든 건 아마 이걸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눈치 보여서 참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에이, 그게 뭐가 대수야 하겠지. 근데 이 언니한테는 대수인 거야.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나도 비슷한 적 있어. 내가 한 번은 모임에서 실수로 엉뚱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한 20번은 돌려본 것 같아. 다들 나를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겠지. 다음에 만나면 분명 그 얘기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다음에 만났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무도. 나만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처음 알았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보는 시선과 실제로 나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근데 있잖아. 사실 이런 감정에 이름이 있어. 미국 코넬 대학교에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어느 날 재밌는 실험을 한 거야. 학생들한테 좀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혀. 베리 매닐로우라고. 좀 옛날 가수 있잖아. 그 가수 얼굴이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한 거지. 그리고 물어봤어. 몇 명이나 내 셔츠를 알아챘을 것 같아?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거의 절반은 봤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어. 근데 실제로 그 셔츠를 알아챈 사람? 4명 중 1명 정도였어. 절반도 안 되는 거야. 더 재밌는 건 나중에 그 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그 셔츠에 뭐가 그려져 있었는지도 기억 못했대. 길로비츠는 이걸 조명 효과라고 이름 붙였어. 영어로는 스팟라이트 이펙트.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나한테만 비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관객석의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실제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거야. 내 뇌가 만들어낸 조명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사연 보낸 언니가 느끼는 그 감정. 회식에서 말 더듬었을 때 모두가 자기를 본다고 느낀 거. 새 구두 신고 갔을 때 다들 발을 볼 거라고 느낀 거. 소개팅에서 손 떨리는 걸 상대가 다 봤을 거라고 확신한 거. 이게 전부 이 조명 효과야. 근데 잠깐, 이게 중요해. 이건 언니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려줄게. 우리는 자기 감정을 100% 느끼잖아.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긴장하는지, 얼마나 창피한지. 이걸 내 뇌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밖에서도 이게 다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안 보일 리가 없잖아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상대방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그 사람이 보는 건 그냥 약간 긴장한 것 같은 사람 하나야. 내가 느끼는 강렬함의 반의 반도 밖으로 안 새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주의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러. 내가 나한테 쏟는 관심과 남이 나한테 쏟는 관심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 우리 뇌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모드가 있어. 멍 때리거나 쉴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게 뭘 하냐면 나에 대해 생각해. 나 오늘 어땠지? 아까 그 말 괜찮았나? 내일 뭐 하지? 항상 나. 이게 기본 설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내 뇌는 자동으로 그 실수를 계속 돌려봐. 다들 봤겠지. 다들 기억하겠지. 다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근데 상대방 뇌는? 상대방 뇌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빠. 내 실수를 잠깐 봤다 해도 금방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실수를 반복 재생하는 건 오직 내 뇌뿐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어. 편도체라고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부위인데 이 녀석이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는 신호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그러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와.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또 뇌가 이렇게 생각해. 봐,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잖아.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야. 다들 분명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이게 무한 루프야. 불안하니까 몸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하니까 다들 이걸 봤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고 사연 보낸 언니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된다고 한 게 바로 이거야. 뇌가 만든 루프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왜 생기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마음이 아파지는 부분이 있어. 어릴 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했던 아이들이 있어. 엄마 표정을 살피고 아빠 기분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려나? 저렇게 하면 혼나시려나 하면서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해지기 쉬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남의 반응이 곧 내 가치라는 걸 학습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연 언니가 유독 이게 심한 거라면 그건 언니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을 읽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훈련된 거일 수도 있어. 그게 언니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자란 거잖아. 혹시 언니도 이런 거 있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음식을 흘렸을 때 그 순간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나를 봤을 거라고 느끼는 거.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언니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음식 흘리는 거 봤어? 설령 봤다 해도 지금 기억나? 안 나지? 근데 내가 흘렸을 때는 모두가 영원히 기억할 거야 라고 느끼는 거야. 이게 조명 효과의 핵심적인 모순이야. 아니면 이런 거.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또 입었을 때 다들 알아챌 거야. 옷이 없나 보다 생각하겠지.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제 언니가 뭘 입었는지 기억도 못해. 자기 옷 고르느라 바빴으니까.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순간 거리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본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었고, 봤다 해도 3초 뒤에 잊어버려. 그리고 요즘 특히 심한 게 있어. SNS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나서 좋아요, 수를 계속 확인하는 거. 다들 내 게시물 봤을 텐데 왜 좋아요를 안 누르지? 이상하게 생각하나? 하고 불안해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알고리즘 때문에 내 게시물이 안 뜬 사람도 많고, 본 사람도 그냥 스크롤 넘긴 거야. 근데 내 뇌는 모두가 봤는데 일부러 안 누른 거야 라고 해석해버리지. SNS가 이 조명 효과를 진짜 미친 듯이 증폭시키는 거야. 원래는 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관객석이 SNS에서는 실제로 숫자로 보이니까. 근데 있잖아. 이걸 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음날 사람들 앞에 서면 또 긴장하더라고. 뇌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작동해온 건데 글 하나 읽었다고 바뀌겠어? 근데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 예전에는 그 불안이 올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지? 나는 왜 남들처럼 편하게 못하지? 하면서 나를 탓했거든. 불안 위에 자기 비난을 얹은 거야. 불안도 힘든데 그 불안을 느끼는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면 그게 진짜 무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는 달라. 그 불안이 올 때, 아, 또 내 뇌가 스포트라이트를 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불안이 조금 작아져.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름을 알면, 정체를 알면 그게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해.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 내가 이렇게 다들 나를 보고 있을 거야 하고 불안해할 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다들 나를 보고 있을 거야 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소개팅 상대가 시계를 본 건 언니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긴장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수 있어. 회식에서 웃은 동료들은 언니를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이 귀여워서 웃은 거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관객석에 아무도 없어. 다들 자기 무대에서 바쁘거든. 이걸 깨닫는 순간 좀 허무할 수도 있어. 뭐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어? 하고.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엄청나게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뭘 해도 된다는 거니까. 실수해도 되고, 어색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말 더듬어도 돼. 왜냐면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나를 심판하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연 보낸 언니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언니, 언니가 회식에서 말 더듬은 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언니뿐이야. 진짜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아마 대부분 기억도 못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날 자기가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할걸? 그리고 언니가 새 구두 신고 발을 숨기지 않아도 돼.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도 돼. 혼자 밥 먹으면서 바쁜 척 안 해도 돼. 왜냐면 언니가 생각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는 언니 뇌가 만든 거니까. 실제로는 조명이 꺼져 있어.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다음에 불안이 올 때 한 번만이라도 와. 이게 그 조명 효과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불안 위에 자기 비난을 얹지 않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언니는 조금씩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무대에서 내려오면 뭐가 보이는지 알아? 나랑 똑같이 긴장하고, 나랑 똑같이 불안해하고, 나랑 똑같이 자기 머리가 이상한지 신경 쓰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보여. 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걱정에 빠져 있었다는 게 보여. 그게 보이는 순간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엄청 편해져.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언니들한테 이 한마디만 남길게. 언니를 그렇게 보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적어. 그리고 그마저도 내일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편하게 살아도 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거 누른다고 아무도 언니를 안 봐. 걱정 마. 냥냥.